역방향 프록시는 제 생각에는 사실 초보자가 그냥 따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트 포워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 분들, 다시 말해 그냥 포트 포워딩으로 나스를 좀 쓰시다가 역방향 프록시로 넘어가면 훨씬 이해가 빠르죠. 그리고 쉽게 설정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처음 나스를 세팅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방향 프록시 그 두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지난 시간 영상을 보고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역방향 프록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443 포트로 다 해결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나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나스 내부에서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을 해준다, 뭐 그런 개념이에요. 80번 포트를 남겨놓은 건 HTTP를 쓰실 때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고, 나는 다 HTTPS로 할 거야. 그러면 얘도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도 남겨놨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접속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역방향 프록시를 알았으니까 DSM 접속도 DDNS 포트 번호가 아닌 역방향 프록시를 쓸 겁니다. 제어판으로 가셔서 로그인 포탈 고급으로 가셔서 역방향 프록시 생성 누르시고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해볼게요. 프로토콜은 이렇게 하시고요. 호스트 이름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포트 443 대상 로컬 호스트 그대로 두셔도 되고 시놀로지 나스의 내부 IP 그리고 포트는 5000번이었죠? 5000 저장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DSM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 잘 뜨네요. 자, 이 부분이 예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과 달라진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여기서 했었죠? 이래도 되는데 얘는 주로 그럴 때 씁니다. 개인 도메인을 내가 샀어. 베테우스.com 뭐 이런 걸 샀을 때 그럴 때 여기다가 지정을 하더라고요. 역방향 프록시 규칙을 여기다가 적어도 되는데 충돌이 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마시고 역방향 프록시 규칙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 도메인을 저는 DSM이라고 썼어요.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통일성을 위해서 서브 도메인을 썼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기로 가서 이제 얘도 필요가 없죠. 점점 포트 포워드 규칙이 깔끔해집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제어판, 로그인 포탈, 응용 프로그램, 우리가 쓰는 서비스는 웬만하면 다 있는데, 자, 시놀로지 드라이브 한번 해볼까요? 도메인으로 가셔서 드라이브 점 이렇게 치시고 저장.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이거 한 번씩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시놀로지 드라이브 클라이언트로 가보겠습니다. 시놀로지 드라이브에 관한 건 오른쪽 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작. 지난번에는 DDNS 콜론 포트 번호였죠. 이제 포트를 쓰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설정한 드라이브 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다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제가 테스트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건 안 됩니다. 얘를 하시려면 공유기로 가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해 주셔야 됩니다. 6690이 시놀로지 드라이브용 포트인데 종전에는 이 외부 포트 다르게 해서 접속을 해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역방향 프록시를 쓰려면 반드시 내외부를 똑같이 해서 이런 포트 포워드를 하나 정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서 포트 포워딩 말고는 제가 새로 건드린 게 없습니다. 다음. 자, 이렇게 넘어가지죠. 아시겠죠? 시놀로지 드라이브만큼은 이렇게 포트 포워드를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 요거 두 개네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는 80번까지 3개. 돌아와서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웹데브 남았습니다. 레이 드라이브용 웹데브요.
기존에는 이렇게 웹데브 서버 포트를 활성화 하신 다음 공유기에서 웹데브용 포트를 개방을 해줬죠. 얘도 역방향 프록시로 가능합니다. 돌아와서 얘는 여전히 활성화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응용 프로그램에 없어요, 웹데브가. 그러면 얘는 고급 역방향 프록시 생성, 수동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소스와 대상이 있는데 소스는 우리의 서브 도메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video.testvoid.synology.me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여기서 만들어 주시는데 이 프로토콜은 HTTPS로 해두시고요. 여기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포트는 뭘까요? 마찬가지죠. 443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HTTP로 하시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80번. 아시겠죠? HTTPS로 합시다. 자, 요거는 활성화 하시고, 얘는 뭐 그냥 두시고요. 자, 대상은 뭐냐면 얘를 통해서 일단 NAS로 들어왔어. 그러면 들어온 애를 어디로 연결시켜 줄 건가? 여기인 겁니다. 지금 HTTP로 했으면 여기일 거고요. HTTPS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 로컬 호스트는 뭐냐? 공유기로 가서 얘입니다. NAS의 내부 IP. 이렇게 하시고 적용. 이런 말이에요. 요 소스로 들어오면 다시 이리로 보내겠다. 자, 레이 드라이브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추가 NAS 시놀로지. 자, 여기에 예전에는 그냥 DDNS를 쳤지만 우리는 아까 웹데브였죠. 자,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안 쳐도 될 것 같잖아요. 443이니까. 그런데 이 레이 드라이브는 무조건 포트를 칠합니다. 443이라고 쳐줘야 돼요. 사용자 암호 연결. 자, 이렇게 레이 드라이브가 잘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더 길어지기만 한 느낌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에 없으면 고급에서 직접 만들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바일 프로그램들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NAS로 접속할 수 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만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어떻게 접속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접속 방법은 DSM 접속 번호 testvoid.synology.me 포트 번호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접속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걸 안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접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바일에서도 똑같겠죠? 지금 이게 제가 쓰는 시놀로지 앱들인데 로그인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왼쪽 화면이 기존의 로그인 방식입니다. DDNS 치고 포트 번호, 요거는 DSM 포트 번호였죠. DSM으로 가는 주소를 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여기 HTTPS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여기도 HTTP용 포트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안 쓰잖아요. 대신에 역방향 프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분명히 똑같이 쳤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로그인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치고 콜론 붙이시고 이렇게 포트 번호를 써야 돼요. 웹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포트 번호를 치지 않아도 알아서 콜론 443을 붙여준다 그랬죠. 그런데 얘는 그냥 앱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트 번호를 꼭 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시놀로지에서 신경만 조금만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뭐 아무튼 현재는 그렇습니다. DS 비디오뿐 아니라 모든 시놀로지 앱들이 전부 똑같습니다. 로그인 잘 되죠? 자,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역방향 프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단순한 접속만 이야기를 했는데 보안 차원에서도 어쩌면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공유기에서 DMZ를 거는 거예요. 우리의 NAS로 DMZ를 걸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접속이 일단 NAS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어판, 보안, 방화벽, 여기서 불필요한 접근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보안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보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2시간에 걸쳐서 역방향 프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